인터뷰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원래. 한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없을 거야. 뭐라고 소개해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한사님 조합원 김수진입니다.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처음에 무슨 잡지에서 봤는 책에서 봤었어요. 한살림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다. 장일순 선생님, 네. 뭐 콩세계 생산자도 먹고 살고 뭐 소비자도 살고 또 자연도 살려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쌀 운반을 또 김민기 선생님도 하셨었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있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각각 매장에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저도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2002년도에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그쪽 일을 당분간 쉬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좀 정리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이래서 그때 조금 한살림에서 일을 가까운 매장에 있어서 일을 하게 됐죠. 좀 고되긴 하지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신혼 초였는데 매장에서 이렇게 새로운 물품들이 나오면 그때 이제 조합원님들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도 있고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재료들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만들면 좋은지 우리도 공부를 하지만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는 신혼생활 때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경험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02년에 일할 때는 한살림 직원이 한 50여 명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많아졌죠? 고무적입니다. 많지 않았죠. 그때는 이렇게 물품도 다 번호를 외웠다니까요. 번호를 외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많이 가입시켰어요. 저희 가족들. 그리고 집에 아픈 환자분들이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또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신혼부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선물처럼 가입을 시켰었어요. 저는 너무 많죠. 너무 놀랐어요. 수박을 일주일에 한 통씩 사가지고. 과일 확실히 맛이 다르잖아요.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그 전에 음식을 해보질 않았으니까 뭐 카레나 뭐 이런 거나 해먹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뭐 이랬겠지. 볶음밥이나 하고 막 그러다가 음식이라는 걸 해보려고 요리책을 이만큼 샀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 맛이 없는 거 모든 국이 특히 미역국 아니 소고기 묵국 또 너무 맛이 없어요.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어렸을 때 먹었을 땐 그 맛이 안 나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의도는 이제 마트가 큰 마트들이 많으니까 거기 재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한살림 매장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무하고 소고기를 사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재료 문제였구나. 내 탓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물품은 까나리 액젓입니다. 네, 까나리 액젓 그 미역국이나 소고기 묵국에 그 소금으로도 간을 해도 되지만 까나리 액젓은 좀 이렇게 과하게 넣어도 너무 짜지 않고요. 상당히 꼭 있어야 되는 물품. 보통 뭐 얘기해요? 뭐 이제 두부나. 그리고 과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에 참외 설사를 하면서도 참외를 계속 먹고 건질 게 없겠다. 수박도 달라요. 수박 비싸서 그렇지.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아끼고 좀 먹는 데는 안 아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선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도 주로 저는 한살림 수박을 들지 않고 한살림 물품들을 많이 선물을 하죠. 제가 조금 심하게 강요하면서 가입을 시킵니다.
야.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신혼부부,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패스트푸드 먹어서 몸에 안 좋은 친구들, 약간 보통 아토피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강매를 하죠. 사냐초 먹어. 너 뭐부터 바꿔야 돼. 막 이런 거. 공공의 선, 공동체, 우리가 같이, 이 개념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철학인 것 같아요. 저는 나도 살고 생산자도 살아야 되고, 자연도 살리고, 이런 개념이 되게 되게 심플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물품을 사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개념이나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예, 전공을 한양대에서 연극영화과를 전공을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97년도, 6년도 이때부터 나와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연극반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네. 조금 영향을 미쳤었던 것 같아요. 아. 국립에서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조금 다쳤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 이듬해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가지고 네네. 공연을 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죠. 네네. 그러다가 재활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고 배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좀 매체 쪽으로 좀 옮겨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영국. 제가 아플 때 세월호 얘기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집회도 좀 나가고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근데 이제 배우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권력적인 욕심들도 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파워를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 그런 힘을 좀 되게 그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떤 되게 좀 중요한 가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한살림에 대해서도 좀 네네. 그런 공동체에 대한 어떤 뭐 믿음들 같이 잘 살아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기치들 이런 것들이 저는 한살림 회원으로서 좀 되게 네. 자부심 있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왜 이러지? 저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주로 봐서 네네. 단역부터 조연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저는 선택 기준은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 뭐 그런 취향도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스토브리그나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뭐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물론 선택해 주신 측면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보고 싶었던 그런 작품들 그런 게 선택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 제가 생일이요? 그 설경구 전도연 배우랑 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세월호 가족들 아이들 이런 생일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웃이라는 공동체에서 그 장면을 찍었을 때가 3일 동안 계속해서 그 실제 상황인 것처럼 찍었었는데 뭐 그게 되게 기억이 남아. 아직 너무 가슴 아파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네. 다시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인데 좀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어떤 너무 쉽게 다루고 너무 그런 사건 사고들에서 자극적인 부분만 자꾸 조명하다 보니까 되게 조금 오히려 더 외면하게 되고 무감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시발점이 저는 세월호였던 것 같아요.
너무 무기력하게 그 아이들을 보냈어야 됐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안 한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저는 그거에 대한 부채의식이 조금 커요. 저는 한살림 회원으로서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재미없다. 나는 인터뷰하면 안 돼. 제가 사실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 여름 무더위 중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도 열심히 좋은 작품에서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